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초강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0.08%가량 내린 2,997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 양상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장초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9시 40분쯤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결국에는 0.62%가량 오른 1,03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초강세가 특징적이었는데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지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데요. 6,50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은 3거래일째 매도를, 기관은 5,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코스닥 역시 4거래일째 외국인이 나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은 900억 원, 기관은 93억 원가량 연일 매도 우위를 지속 중입니다.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는요, 역시나 테마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요. 수급도 몰리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장세는 또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이제 점점 증시 흐름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계좌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점점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이 추운 겨울 바람처럼 좀 꼬꾸라질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100%짜리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과연 앞으로 어떤 관련된 테마 업종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 추천까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1년도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2022년도인데 과연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딱 50분만 집중하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좀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함께 공유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하니까요, 든든합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1시간 너무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행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이 부회장이 5년 만에 북미 길에 올랐죠.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후보지들을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더나 고위 관계자와 함께 만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면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요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100원가량 빠진 71,30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전거래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과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데일리의 기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 오전 9시 46분쯤부터 3시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었는데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면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칙들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양국 정상들은 인권 문제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문제 또 기후 위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훈훈한 분위기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국제 정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보죠.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데일리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라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전한 건데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반격하면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 저항이 클 수가 있는데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종목들 일부 종목으로 오늘 좀 시세가 나왔네요.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10%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17,150원으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두 대권 후보들. 이제는 정책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굴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좀 시세를 분출했는데 오늘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에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께서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보다도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 같아요. 2021년도 하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서 뭐 파운드리 공장을 뭐 설립을 한다. 그리고 이제 20조 규모의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어떻게 해외 투자를 하는지 상당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관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쇼티지 아니겠습니까? 그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삼성전자의 손이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외국인 투자들의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기면 생길수록 아마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해버리면 일단 단기간에 대형주 장세가 어느 정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한번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로 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낙수 효과적 흐름이 저는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증시는 상승한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상승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그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소비 심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물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흐름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고객 예탁금을 봤을 때도 과거의 흐름들보다도 상당히 좀 배 이상 늘어난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하방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가 상승하기 좋은 그런 이제 뭐 조건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일단 전염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대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를 접을 생각이나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중단된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자체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증시의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2002년도 사스가 끝났을 때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사스가 끝나고 나서 5년, 5년 정도 대시세가 나온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한 3년 정도 대시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대시세가 나온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상승이 나올까? 못해도 2002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의 이 상승 흐름, 즉 3차 혁명의 상승 흐름이 한 번쯤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의 증시 대세 상승 흐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좀 크게 봤을 때도 지금 피보나치 4등분선을 좀 한번 그어보니까 월봉상 흐름인데 일단 요 2800포인트 라인을 이탈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아마 좀 특이점이 와서 전고점 돌파를 하고 뭐 3,500포인트, 4,000포인트도 충분히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증시가 유동성, 불확실성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가 변하면요.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가 후퇴한다. 그러면 모든 종목들 다 팔고 현금을 해야 되겠지만 시대가 발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의 흐름을 보셨을 때도 제가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8월, 9월, 10월 한 이 정도에서 계속 증시가 박스권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11월이고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년을 보셔야 돼요. 작년에도 지금 상승과 하락이 계속 이어졌어요. 8월 달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가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부터 증시 자체가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작년의 흐름이고요. 자 지금도 계속 8월 달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박스권에서의 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냐? 정책주를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엄청 잘 가잖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 간 종목들 전부 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즉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급들이 이제는 정책주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4차 혁명과 그리고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중심만 잘 잡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안고서 앞으로 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책주와 4차 산업 관련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사실 딱히 합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 2018년도부터 정말 많이 물어뜯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벤트는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만약에 정말 극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진다 하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친환경이나 이런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분명 미국과 중국 간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원이라든지 또는 아난티라든지 그외 등등 종목들이 오늘자 살짝 좀 변동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북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협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고 좀 협의 자체가 어느 정도 파기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미중 간의 이 갈등으로서 변동성이 생겼던 반사익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유니온이라든지 또는 그 외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그 외 등등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회담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사실 이 속에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는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벤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다 할 협의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대권 주자들이 슬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는 엔젤과 관련된 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관련주들 좀 이제는 눈여겨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눈여겨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대선 이 정책주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엄청난 이벤트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겨냥하는 그런 재료의 종목들이 바로 정책주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대선 공약, 이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이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500%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 바닥권에 있는 대선 정책주는 정말 우리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홀딩 하셔가지고 500% 이상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선 정책주라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대통령 임기 초에 상당히 크게 상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고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정책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정책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사례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4대강 관련된 그런 정책으로서 이 변동성이 나온 종목인데 무려 1년 만에 자, 1년 만에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3000%. 자, 1년 만에 3000% 상승했습니다. 바로 대선 정책주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4대강 한다. 한반도 대운하한다. 얼마나 언급을 많이 했습니까? 이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게 뭐 1년 만에 그냥 바로 그냥 30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 4대강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15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책주가 이렇게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 이상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었던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저출산 관련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무려 10배 10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1년이 안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로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정책주, 대선 후보 정책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700%, 근 800% 정도 움직였어요. 500% 이상 움직이죠. 그 다음에 대아T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아TI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6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이벤트 얼마 만에 한 번씩 온다 말씀드렸죠.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를 놓치셔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 정도 어떤 종목이 500% 정도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에요. 근데 부동산 관련주 보니까 일성건설 거의 뭐 700% 올라갔고요. 범양건설 거의 뭐 500% 올라갔습니다. 다 상승해서. 근데 딱 한 종목만이 지금 바닥권 2,000원대 구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재명 뭐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결국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가장 대바닥권에 있는 2,000원짜리 종목 500% 정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대바닥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바닥권에 있는 정책주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정책주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관련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스캔 바로 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4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아메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세요. 무료 공개 방송 끝나고 직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NP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죠. 상한가에 마감을 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NP는 확장 현실 XR 기술을 갖고 있죠.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을 돌파한 것 또한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버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등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상한가 마감했고요. 16,9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경신을 했죠. 중국에서 PC게임 검은 사막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투심을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중국에서 모바일 검은 사막의 출시가 임박했고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12%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8,500원의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GH 신소재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음압병실 관련주들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GH 신소재는 음압병실 관련주인 원방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장초에 보시는 것처럼 2%가량 밀렸다가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종가에는 7%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6,92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신원 종합개발 함께 확인해 보죠. 대권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신원 종합개발은 종합건설업체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 적자폭을 축소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됐고요.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종가에도 두 자릿대 강세 이어갑니다. 17,1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C입니다. 스웨덴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가 최근 폐배터리에서 양극재 소재를 재활용해 배터리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죠.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MPC는 폐배터리 관련 특허를 취득한 바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몰렸습니다. 오늘 종가에도 15%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7,56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자이언트 스텝과 키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1조 4천억 원인데 이게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2배 더 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오늘 NP 상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될 것이 결국에 4차 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이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정책 이슈까지 대선 공약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전부 다 엮이는 그런 복합 이슈로서 좀 변동성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의 중심을 좀 압축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보시더라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술적으로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 그러한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급등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양봉이 연속적으로 포착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P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연속적으로 포착되는 부분이 무려 2번이나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보시니까 여기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포착되는 부분들 한번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양봉이 연속적으로 한 5개 이상 포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추세 돌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그림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심리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 흔적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리고 재료까지 4차 혁명과 그리고 정책 이슈 이 두 개가 결합된 복합 이슈로 작용이 되니까 바로 크게 이제 3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정책과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이나 그런 정책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후보들이 두 명의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 관련된 종목들 또는 테마들, 산업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신원 종합개발인데요. 부동산 관련 종목입니다. 앞서서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크게 상승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무려 한 100% 정도 상승했는데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4차 혁명 아니면 정책주 요 두 개의 중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 정책주, 그다음에 4차 혁명 관련주 이 두 개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흐름에 가장 걸맞는 그런 정책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책주란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0% 정도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무려 200% 이상 상승세가 나왔어요. 조금 더 저점에서부터 확인을 하면 더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조금 더 저점에서 보면 벌써 7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그다음에 저출산, 그다음에 일자리 요 세 개입니다.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됐든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됐든 간에 결국에 이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요 세 개를 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대통령 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무조건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지금 핫한 공약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주 보니까 신원 종합개발도 7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성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 공약주로서 이 종목도 무려 한 8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범양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무려 한 4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가장 이 핫하고 치열하지만 지금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다 지금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바닥권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중에서 2,000원대 종목이 지금 한 종목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이 부분에도 꼭 주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대선 주자들의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핫한 건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두 가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탑5 수익률을 보고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네, 가장 아래는 5위조차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41%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경동제약 역시나 48%의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코인테크 54%, 와 진짜 두 자릿대 수익률 그냥 기본으로 달성하시고요. 홈센터홀딩스 92%, 에코캡 부동헤일이 242%의
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또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열심히 또 달려봐야겠죠. 종목 A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입니다. 지난주 공약주 가장 따끈따끈한 공약주를 한번 여쭤볼 텐데 마그네슘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승률 1.22%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할까요? 네,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조되고 나서 좀 갑자기 낙폭이 나와가지고 좀 놀래긴 했는데 사실 마그네슘 관련된 이슈가 이 글로벌 이벤트라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마그네슘의 대체제가 많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제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원자재 관련된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가지고 다시금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고점 부분을 정고점 부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도 충분히 한번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MP라든지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또는 신원 종합 개발이라든지 최근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전일 구간에서 뭐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그런 구간에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양봉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연속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끈 요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계속 일정한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수익 한번 냈으면 좋겠다. 마그네슘 관련된 이슈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결국 뭐 자동차 이슈라든지 또는 다른 이슈에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차트의 흐름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크게 쌍바닥도 포착이 되고 그리고 연속 양봉형 패턴도 포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게임인데요. M게임 같은 경우는 2주 전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죠. 11월 2일 날 말씀해 주셨고 13,300원 터치하면서 12%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일주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한 종목이기도 한데 게임주가 요즘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살짝 좀 약한 흐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상승했던 게임주들의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럼 이제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지 구간을 잘 지켜줬고요. 지지 구간 잘 지켜주고 나서 11선 타고 그리고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M게임도 전일 구간에서 연속 양봉형 패턴이 떴다는 것이죠. 결국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러한 이제 종목이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된 이슈로도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작 게임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좋은 흐름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3,500원, 1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 구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고 가셔서 좋은 수익 한번 계속 노려보시는 부분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속 양봉형 패턴이 나왔고요. 14,0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2주 신고가 시원하게 돌파하게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AS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한번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242%나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이 리비안 관련주이잖아요. 리비안 관련주들 다시금 이슈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사실 오늘 뭐 에코캡 또 저 잘하고
자랑하려고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에코캡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핫한 리비안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에코캡뿐만 아니라 뭐 세원, 그다음에 뭐 동아화성, 그리고 뭐 그 외 등 우시 시스템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은 100%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염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뭐 200% 이상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금 정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좀 노리기에는 좀 힘든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리비안이 미국장에서 거의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어느 정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자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중 봉우리의 형태가 좀 나타나는 상황인데 한 1,800원, 1,800원 정도가 이 쌍봉의 저점 자리거든요. 근데 1,800원 쌍봉의 저점 자리를 때리고 빠지거나 때리고 빠지고 이런 흐름이 연출되면 계속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 쌍봉의 흐름에 이 쌍봉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디디고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800원 자리에서 저항막 빠지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 그 흐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캡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죠. 홈센터 홀딩스인데요. 8월 24일 황금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735원 터치하면서 100% 조금 안 되게 9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종목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홈센터 홀딩스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결국 정책주의 힘이란 겁니다. 네, 정책주가 한 번 쏘면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쏘는구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아까도 초반부터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결국 이제 이런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까?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정책주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전부 다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종목들 보면 뭐 일성건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벌써 700% 이상 상승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잡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신원종합개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무려 500% 이상 거의 뭐 7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 종목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범양건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저점에서부터 한 50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2,000원대 종목이 이런 일성건설이나 범양건영이나 또는 신원종합개발처럼 500%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잡아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상승하는 그 흐름을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책주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정책주 중에서 가장 바닥권에 있는 부동산 관련주 그 종목을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올레브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의 힘, MP에 이어서 홈센터 홀딩스까지 보니까 정말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저희 프로그램 이름 4글자를 적어주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세요. 방송 끝나고 그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관련 정보들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AS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황금별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빠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커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메커스요? 네, 낯선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네. 일단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분야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 반도체 투자 계획이나 이런 공장 증설 이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그룹 자체가 200조 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과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꼽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 다시금 추세를 돌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연속 양봉형 패턴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과 연관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시가 이하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 자,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이렇게 밴드 폭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메커스입니다. 비메모리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깔끔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6,500원,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어떠한 내용일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은 바로 정책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화공영 3,00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설 1,500% 상승했고요. 아가방 컴퍼니 1,000% 상승했고 대아TI 700%에 그리고 부산산업까지 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주가 일단 한번 상승하면 5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아마 미래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거의 뭐 가장 강력하게 믿은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일성건설이 이미 700% 갔고요. 범양건영 600% 갔고요. 그다음에 뭐 신혼종합개발 벌써 700% 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2,000원대 종목이고요. 500% 대시세 노리는 그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니까 정말 한번 이 대시세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참여하셔가지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서 말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앵커님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집중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 그 대선수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을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그럼 홈페이지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QR코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전문가님 독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하시면은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그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